본방송 TK시사와 아리랑재단이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한 제17회 코리안 나잇 행사가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 등의 카지노 3개를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한인 밀집 지역 인근인 퀸즈 윌레 포인트가 카지노 설립 유망 지역으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캐시 호커 뉴욕주지사의 펜스테이션 주변 대규모 재개발 계획이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원유가와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진정되고 있다는 긍정적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백신파인더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본 방송 TK시사와 아리랑재단이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한 제17회 코리안 나잇 행사가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뉴욕 매치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경기에 앞서 열린 코리안 나잇 행사에는 수백여 명의 한인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뽐냈습니다. 이날 한인 최초로 시의원에 당선된 린다 이, 줄리 원 의원, 한국 최고의 액션 배우 장혁뿐 아니라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 뉴욕 한국학교 어린이 장구팀, 퀸즈 YWCA 사물놀이패 등이 참석해 행사를 더욱 빛냈습니다. 홈플레이트 세레모니에는 한인 최초로 시의원에 당선된 린다 이, 줄리원 의원, 정병화 뉴욕 총영사, 한상기 TKC 대표, 박윤용 뉴욕주 하원 지역구 대표, 김영환 뉴욕 한인회 이사장, 한국관광공사 마스코트 초롱이와 색동이가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날 두 번의 시구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시구는 한인 최초로 뉴욕 시의원에 당선된 린다 이와 줄리원 의원이 하게 됐습니다. 이 의원과 원 의원은 많은 한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대표하는 퀸즈에 위치한 매치구장에서 시구할 수 있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I mean, to just be on the field with Julie, me, her pitching, me catching, it's just a lot of fun. We're in Queens, the home of the Mets, the home of, so many immigrant communities. Very exciting feeling, especially as first two Korean Americans. 한인들이 다 모여서 오늘 코리안 나잇 하는데 여기 보면은 다 외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랑 한국 사람들 다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로 느꼈어요. 두 번째 시구는 한국 영화 배우 장혁이 공을 던졌습니다. 새 액션 영화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의 주연 장혁이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서 우수 액션 시네마상도 수상하고 수만 명 앞에서 한국인으로서 시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라는 영화를 또 영화제 초청을 받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같이 이제 동시에 개봉을 하게 돼서 한 달 전에 이제 LA에서 프리미어를 하고 이번에 뉴욕에서 이제 또 영화제에서 또 수상을 또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또 영광스럽게 받게 돼서 이렇게 기분 좋게 오게 됐습니다. 이 한국의 날인 만큼 열심히 잘 던져서 스트라이크 꼭 잡겠습니다. 화이팅! 코리안 나잇 행사의 꽃은 바로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미국 국가 합창이었습니다. 30명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은 이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미국 국가를 합창했습니다. 매치구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I actually feel so amazed to be here because normally you don't see this kind of thing at a Mets baseball game in the middle of New York. But then now as a Korean American myself, I'm representing my Korean American culture by singing the national anthem with our choir. As a Korean American myself, living in America, I don't get to come across my Korean culture very much. But being a part of a family where everyone is the same as me, Korean American, and being able to represent this family to America is such a dream to me.
I'm honestly very honored. It's the first time we're doing anything this big. We've always done smaller events, a lot of events actually, but this is our first big event, and I think it'll be really shocking to see such a big audience, and it'll be really good, like checkpoint, really good milestone for our choir today. 이날 행사에는 한국관광공사 뉴욕 사무소도 참여해 한국 여행을 홍보했습니다. 야구 팬들은 이날 공식 마스코트인 초롱이 색동이와 사진을 찍으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 등의 카지노 3개를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한인 밀집 지역 인근인 퀸즈 윌레 포인트가 카지노 설립 유망 지역 물망에 올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오늘 프로야구 뉴욕 매츠 구단주인 스티브 코엔이 퀸즈 시리필드 야구장 인근 윌레 포인트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코엔 구단주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절친한 관계여서 카지노 허가를 따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엔 구단주는 윌레 포인트 지역이 7번 전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등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쉽고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등 주요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임을 셀링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윌레 포인트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플러싱에서 불과 수분 거리에 있으며 카지노를 좋아하는 중국인이 플러싱에 많다는 점도 강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엔 구단주는 카지노 전문 업체인 하드락 카페와의 제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동산 업체인 릴레이티 드럼퍼니는 맨하탄 허드슨야드 철도 폐선 부지에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보나도는 타임스퀘어에 카지노를 설립하기 위해 샌즈, 윈 등의 카지노 업체와 제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신설이 확정된 3개 카지노 중 2개를 뉴욕시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펜스테이션 주변 대규모 재개발 계획이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1일 뉴욕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호컬 주지사의 펜스테이션 재개발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안은 펜스테이션 인근을 개발, 허드슨야드와 비슷한 크기로 고층 빌딩을 짓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세금 대신 지불이라는 정책을 도입해 개발업체들에게 세금 감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금 감면으로 개발은 활성화하되 수수료를 받아 재개발 프로젝트에 쓴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ESD는 이날 정확한 수수료나 세금 감면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SD 승인 이후 다음 절차는 뉴욕주 공공당국 통제위원회의 승인입니다. 오는 27일 PACB 승인도 받으면 ESD는 현장 개발 계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원유가와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진정되고 있다는 긍정적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중순 갤런당 5.02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약 40일째 하락, 10%가량 하락했습니다. 또 상품 거래 시장에서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달 중순 이후 27%가 내렸고 밀 선물 가격은 5월 중순 이후 37%나 떨어졌습니다. 공급망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해상 운송 비용 역시 지난달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부 해안까지의 운송비가 11.4%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지표들로 미뤄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9.1%가 최고 정점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시간대의 7월 소비자 태도 지수에 따르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지난달 3.1%에서 내림세로 돌아섰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 20년간 평균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비슷한 것입니다. 제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경기 침체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의 경기 침체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24일 MBC 방송에 출연해 일자리 창출이 더뎌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경기 침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이 취약해지는 것이며 우리는 현재 경제 전반이 취약해지는 것은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따라서 현재 경제는 경기 침체에 처한 것이 아니라며 다만 성장이 느려지는 이행기에 있고 이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옐런 장관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고 해도 전미경제연구소가 이를 침체로 규정한다면 놀랄 것이라며 경기 침체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재 한 달에 40만 개씩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이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며 경기 침체를 반드시 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출고가 줄어들면서 중고차를 사려면 예전보다 $10,000 이상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차량 매매 업체인 코파일럿은 지난 6월 30일 기준 미국 중고차의 평균 스티커 프라이스가 $33,341이며 이는 예년의 중고차 평균 가격 $23,295보다 $10,046, 약 43%가량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월 말 평균 가격은 지난 5월보다는 0.5% 상승한 것이지만 중고차 가격이 정점에 올랐던 지난 3월보다는 $172 내린 것입니다. 특히 차량이 1년에서 3년 미만의 중고차는 평균 가격이 $42,300로 2년 전 평균 가격 $29,169보다 $13,145, 약 45%나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8년에서 13년 미만의 중고차는 평균 가격이 $18,038로 2년 전 $12,622보다 $5,416, 43%가 치솟았고 차량 4년에서 7년 미만은 $9,086가 올랐습니다. 차량 매매 시 기존 차량과 교환하는 트레이드인 가치는 $1,381로 1년 전보다 49.2% 올랐고 트레이드인 가격이 $10,00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에드문드닷컴은 새 차는 매달 $678씩 70.3개월을, 중고차는 $555씩 70.8개월을 납입해야 하며 이자는 신차는 5%, 중고차는 8.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성향을 가진 사이비 기독교가 미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4일 CNN 방송은 이 같은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가 미국 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직자와 학계 전문가들은 최근 문제로 떠오른 이 사상을 백인 기독교인이 지배하는 미국 건립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조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사상의 추종자들이 미국 사회를 진정한 미국인만이 미국을 독차지하고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CNN은 이 사상이 폭력적이고 이단적이며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도 대척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미 사회 전면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1월 6일 대선 불복 시위대의 미 의회 습격 사건 때였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을 몽둥이로 폭행하고 이곳저곳에서 최루탄이 터지던 와중에도 일부 시위대는 사람 키보다 큰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 엄숙하게 고개를 숙인 장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사는 다세대 가구가 폭증했으며 특히 젊은 성인 4명 중에 1명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가구의 비율이 18%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971년 7%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25세부터 34세까지는 4명 중에 1명꼴인 25%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71년 9%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 세대가 늘어난 데 대해서 40%는
TKC는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꼽았고 육아와 간병 등이 33%를 차지했습니다. 또 25세에서 34세 연령층에서 대학 학사 미만의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은 3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학사 이상보다 낮은 연봉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뷰 리서치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데다 물가와 기름값이 치솟고 렌트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세대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 첨단 IT 기업들이 스포츠 중계권 시장에 뛰어들어 기존 방송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애플과 아마존이 미국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풋볼 중계권 시장에 진출, 지역 방송사에 송출되지 않는 경기를 중계해주는 NFL 선데이 티켓 입찰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도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NFL 선데이 티켓은 위성 방송사인 디렉티비가 중계권자였으나 NFL 측이 중계료를 현행보다 10억 달러 많은 25억 달러 이상으로 제시하자 재계약을 포기, 공개 입찰에 넘어갔습니다. 디렉티비는 NFL 선데이 티켓으로 가입자를 200만 명 늘렸지만 매년 5억 달러 손실을 입자 결국 중계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 아마존, 유튜브 등은 온라인 동영상 가입자를 늘리고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스포츠 중계권 입찰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스포츠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7월 2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